안녕하세요. 자바 심화 과정 제12강 프로그램 구현 실습 클래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바 심화 과정에 드디어 이제 12강 마지막 강의 프로그램 구현 실습입니다. 이제까지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간단히 프로그램을 구현해보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순서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그런 강의 내용들을 한번 리뷰해보고요. 그리고 관리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그리고 관리 프로그램 개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배웠던 강의 내용들, 중요한 사항들을 위주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지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습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객체지향의 특징, 캡슐화, 그리고 상속, 추상화, 다형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다는 것 기억하실 겁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캡슐화는 객체 속성과 메서드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이것을 이제 숨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정보 은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 외부의 잘못된 접근으로부터 데이터의 메서드와 그런 필드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인캡슐레이션, 캡슐화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객체지향의 특징, 상속이죠. 상속은 부모 클래스, 부모 클래스라고도 하고요. 뭐 슈퍼 클래스라고도 하고, 부모 클래스 객체 속성을 하위 클래스에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코드의 어떤 중복성을 좀 줄여주고 기능 변경 및 유지 보수에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드렸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객체지향의 다음 특징, 추상화죠. abstraction. 객체의 어떤 공통 속성이나 행위를 추출하는 객체지향 설계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미술에서 사용하는 그 추상화 이미지를 좀 보여드렸던 것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물로부터 구체적인 특징, 어떤 사물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이렇게 추출해내는 것, 그걸 추상화라고 하고, 이것이 미술에서 어떤 밑그림과 좀 비슷하다라고 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추상화한 것들을 반대로 가는 것을 또 구체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객체지향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던 폴리모피즘,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모의 어떤 추상화된 속성을 상속받아서 이를 구현하는 단계에서 어떤 자식 클래스의 객체 특징에 따라서 구현하는 것. 그래서 뭐 정적 다양성, 동적 다양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또 중요하게 설명드렸던 개념이 오버라이딩 개념과 오버로딩 개념입니다. 오버라이딩은 방금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이 또 부모 클래스의 어떤 속성을 자식 클래스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식 클래스의 어떤 특징에 맞게끔 좀씩 변형해서 사용한다는 것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버로딩은 뭔가요? 또 한 클래스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stop이라는 클래스가 있다면, 메서드가 있다면 이 메서드에 인자값을 뭐 스트링을 주거나 뭐 인티저를 주거나 해서 같은 메서드 이름이지만 인자값을 다르게 하면서 마치 어떤 다른 메서드인 것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자바의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래서 오버로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버로딩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이제 시스템 아웃 프린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아웃 프린트는 그 프린트하는 그 객체에 뭐 스트링을 넣어도 되고, 그리고 뭐 인티저 값을 넣어도 되고, 다양한 값을 넣어도 동작을 하죠. 그것이 바로 어떤 오버로딩 개념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봤던 항목이 예외 처리죠. 자바 예외 처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자바의 로직을 알아봤습니다. 예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자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예외 사항에서 프로그래머가 예측했던 상황으로 종료가 되지 않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프로그래머가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예외 처리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그 예외 처리 구문이 뭐가 있었죠? try, catch 구문과 throws 구문이 있었죠. 자, 이 두 구문의 차이가 뭘까요? 네, 그렇죠. try catch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당 메소드에서 try catch 하는 직접적으로 그 해당 메소드 예외가 발생한 그 메소드에서 예외 처리를 해주는 것이 try catch다라고 하고, throws는 이 영어의 어떤 느낌 그대로 뭔가 던진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exception이 발생했다면 이 메소드를 콜한 메소드나 클래스에서 예외 처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catch는 어때요? 한 번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러 번 catch 구문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finally 기억하시죠? finally는 뭐 꼭 써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외가 됐던 예외가 되지 않았던 이 try catch에서 어떤 반드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finally로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자바 랭귀지 패키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4강, 5강을 이어서 자바 랭귀지 패턴에 대해서 배워봤죠. 그 안에 우리 뭐 오브젝트, 그리고 스트링 버퍼, 그리고 래퍼, 메스, 이런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각각의 오브젝트나 뭐 스트링이나 스트링 버퍼, 래퍼, 메스, 이런 오브젝트들은 아까 이런 클래스들은 자바 랭 그 패키지 안에 있으면서 별도로 객체를 선언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좀 특별하게 자바 스트링 객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스트링 객체는 일반적인 객체에서 new로 선언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스트링 객체는 바로 클래스를 선언하고, 그리고 변수를 선언하고, 리터럴로 이렇게 간략하게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자바의 메모리를 좀 더 자바를 좀 편하게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스트링 객체에 뭐 말씀드렸던 것 예를 들어서 뭐 스트링 str1으로 뭐 abc를 선언하고 str2로 abc를 선언하면 메모리상에서 각각의 스트링 객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은 힙 주소를 참고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자바가 메모리 관리를 좀 잘하는, 유연하게 하는, 그리고 메모리 효율성을 높이는 이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바 6강, 7강, 8강 뭐 이렇게 이어서 자료 구조와 또 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컬렉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료 구조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정의를 좀 간단하게 한다면 자료 구조는 자료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 및 수정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저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바는 이런 자료 구조들을 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컬렉션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자들에게 개발자에게 제공한다는 것 말씀드렸죠. 컬렉션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자세히 좀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컬렉션은 뭐 이터러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고 컬렉션이라는 인터페이스 상속해서 리스트와 셋, 큐를 생성을 했었죠. 그리고 조금 더 약간 좀 다른 맵 클래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순서가 있고, 그리고 널 값을 허용하고, 그리고 중복 값을 허용한다. 그리고 셋은 어때요? 중복 허용이 안 된다. 그리고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수학의 집합의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키와 value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키는 어때요? 중복이 안 되고 value는 중복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 뭐 리스트나 셋 그리고 맵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코드들도 같이 좀 살펴봤죠. 메서드들도 살펴본 것 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봤던 것이 자바 IO의 스트림이죠. 자바에서는 자바 입출력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을 인풋이라고 하고,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외부의 데이터를 쓰는 것을 아웃풋이라고 하고, 이 스트리밍의 기본은 바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풋 스트리밍이나 인풋 아웃풋 스트림은 대부분 바이트 단위로 이어지는데, 실질적으로 파일이 인풋이나 아웃풋이 일어나는 경우에 또 텍스트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텍스트 같은 경우는 스트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 리더나 라이터로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파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일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파일 객체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봤었죠. 자, 그리고 바로 지난 강의 10강과 11강에 이어서 자바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바 디자인 패턴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본 것은 팩토리 메서드 패턴과 싱글턴 패턴, 그리고 퍼사드 패턴과 전략 패턴이라고 하는 스트래티지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예제 코드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아봤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 패턴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디자인 패턴은 프로그래머가 또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또 공통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 형식화된 좋은 관행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관행, 좋은 관행, 또 문제를 푸는 좋은 관행, 또 프로그램을 하는 좋은 관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행들을 잘 사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전의 문제들이 많이 이제 해소된 그런 어떤 개발 방법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패턴을 사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뭐 우리가 배운 것 외에도 우리는 이 총 23가지 중에서 4가지를 배운 거잖아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이제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정의를 했고요. 남은 시간 우리가 이제 관리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구현하는 것을 좀 실습을 할 건데,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이 설계에 관련돼서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UML이라고 하는데요. 이 UML은 뭐냐면 Unified Modeling Language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모델링 언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자바 책을 본다든가 뭐 강의를 보다 보면 뭐 클래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UML이죠. 뭐 이번 강의에서도 뭐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죠. 뭐 이렇게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이런 코드들이 바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나오는 UML적인 표현 기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습 관리 프로그램 실습에서 이제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UML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효율적인 의사소통 또는 설계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계를 하는데 나만 볼 수 있는 코드로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공통적으로 같이 알아야 알 수 있는 어떤 의사소통의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UML을 쓰는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시스템의 구조, 클래스의 의존성 등을 파악하는데 UML이 참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를 위한 설계의 어떤 백엔드 문서를 제작하는데도 UML이 참 좋은 도구가 됩니다. 이런 또 문서 제작을 할 때 UML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공통적으로 그 UML에 대한 코드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알고 있다는 전제로 이 클래스가 어떤 것을 상속하고 뭐 어떤 식의 메소드를 사용하고 어떤 애트리뷰트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기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그런 표현 기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이렇게 좀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있는 UML 표기들을 보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클래스의 구성 요소와 클래스의 관계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이를 통해서 시스템의 일부 혹은 전체 구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클래스 간의 추상화된 개념을 표현하고 또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현 내용을 설명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요.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마지막 시간에 드디어 한번 만들어 볼 관리 프로그램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클래스는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죠. 4개로 구성되어 있죠. 북 클래스, 그리고 라이브러리 매니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서 구현하는 라이브러리 매니저 임플리먼트, 그리고 라이브러리 매니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북 클래스에는 보면은 북 넘버, 타이틀, 그리고 저자, 장르, 그리고 이 책이 지금 대여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그 체크해주는 그 플래그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각 메서드들, 게터, 세터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이것이 클래스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캡슐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인터페이스 파일이고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했다는 거죠. 상속하고 인터페이스의 객체들을 구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한 코드들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이 인터페이스의 어떤 메소드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인터페이스에는 책을 이제 등록을 하고 책 등록하고 등록된 책을 이렇게 좀 리스트를 가져오고 그리고 등록된 내용 업데이트하고 책을 지우고 그리고 책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그런 메소드들이 이렇게 있고 그것을 이렇게 인터페이스 임플리먼트해서 구현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코드를 좀 살펴보면 인터페이스 파일은 이렇게 이것이 인터페이스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줬죠. 그리고 라이브러리 인터페이스다. 그래서 도서 등록, 목록, 정보 수정, 삭제, 체크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현을 이것을 상속받는 클래스에서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이 인터페이스 파일이고 그것을 임플리먼트 했다. 자, 임플리먼트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요 라이브러리 매니저 임플리먼트 파일은 이런 오버라이드 된 이런 메서드들을 갖게 됩니다. 자, 오버라이드 뭐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골뱅이라고도 하고 S이라고도 하는 이 마크가 있는데 이것은 어노테이션이라는 자바 어떤 소스 코드 메타데이터의 한 일종입니다. 보통 이제 @를 이제 앞에 붙이고 사용을 하는데요. 자바 1.5 버전 이후부터 이렇게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종류도 많고 또 기능도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학습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클래스가 이 클래스의 뭐 자체적인 뭐 메소드가 아니라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다라고 해서 오버라이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여기 보면 뭐 book이라는 클래스를 선언했고 그리고 입력부죠. 그래서 이렇게 좀 루프를 돌면서 먼저 뭐 도서가 있는지 없는지 좀 체크를 하고 도서가 없다면 도서를 등록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이 다 마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yes냐, no냐 입력을 해서 yes라면은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에 book이라는 오브젝트를 add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add를 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select all 한번 볼까요? select all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의 어떤 리스트들을 쭉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죠. 제가 컬렉션을 하면서 컬렉션 안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이터레이터 말씀을 드렸고 뭐 스트림도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러나 이런 이터레이터나 스트림 외에도 이런 식으로 for 루프를 쓰면서도 해당 객체를 가지고 오는 그런 것도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for 루프를 쓰면서 이렇게 가져왔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문자를 스트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스트링 버퍼를 선언해서 각각의 스트링에 이렇게 어펜드 하면서 최종 내용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 코드입니다. 자, 우리가 스트링과 스트링 버퍼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스트링은 어떤 이뮤터블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스트링 캐릭터가 계속 이제 어펜드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스트링을 많이 다루는 클래스에서는 스트링보다는 스트링 버퍼를 사용하는 것이 더 여러 가지로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뿌려주고 뭐 초기 메뉴로 이동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죠. 자, 뭐 딜리트는 어떤 식으로 할까요? 딜리트. 자, 뭐 while 루프를 이렇게 쭉 돌면서 뭐 삭제할 책의 번호를 입력받아서 그것이 이제 지우려고 하는 그런 코드일 경우에는 remove 하고, 이 북 리스트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이 array 리스트죠. array 리스트에서 메서드 중에서 get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사용하고, 그리고 remove는 인덱스 값을 받아서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 컬럼을 지워주는 그런 그 메서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만약에 해당 도서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 아웃 프린트해서 해당 도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사용자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네, 이렇게 자바 10 심화 과정 12강을 이렇게 모두 마쳤습니다. 완강하신 분들 계시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자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알아가는 딥 다이브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한번 내용을 들어서 전체가 뭐 다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든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